외로우면 아프다. 유학생 시절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프면은 객지에서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아프면 어떻게 병문안 하기가 했다. 외로움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작된 이 말은 오랫동안에 집에만 틀어박혀 사회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운동형 외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2023년에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 19, 34세 청년 가구를 포함해서 1만 5천 가구 중에서 임신이나 출산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만 머무르는 운동형 외톨이의 비율을 2.4%로 파악했다. 청년 인구에 적용하는 24만 4천 명 규모니까 엄청난 수치다. 2021년 심각성을 느낀 여성가족부가 운동형 외톨이에게 월 최대 65만 원의 생활비와 실비학업 비용을 제공해서 사회로 다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립과 고독은 무엇이 다를까? 고립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 남게 되어서 쓸쓸함을 느끼는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에게 충실한 상태를 말한다. 고립이 부정적인 감정을 한다면 고독은 긍정적인 감정을 잉태한다. 다른 말로 하면 타인과 관계를 즐거워지면 관계의 밀도가 빈도가 낮을 때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린다는 외로움은 하루에 15개 담배나 하루 6잔의 소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한다. 고립은 신체활동 부족이나 비만보다도 성인의 사망 위험을 높인다. 사실 외로움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조사한 초기 연구에서 미혼 남녀, 기혼 남녀보다도 심혈관 발병이 50%가 높고 사망률 역시 18% 높다는 것을 외로움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증이 이렇다. 최근에는 외로움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을 높이며 암별병과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면서 고독과 심혈관계 사이의 상관성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해당 연구는 실수 없이 많다. 이완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고독할 때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피로감을 조사했더니 외롭다고 느끼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도 훨씬 더 통증을 많이 느끼고 우울감을 더 많이 호소하며 피로도 역시 높다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우울감은 기억력과 집중도 떨어뜨린다고 한다. 이러듯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양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크며 사망률도 높아진다. 옥시토신이라는 것. 그렇다면 옥시토신은 고립감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까? 전문가들은 체내에 낮은 서체 옥시토신의 말로 외로움이 또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옥시토신 서형체에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까? 2009년에 독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렇다. 옥시토신 수용체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사회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많이 느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배우자 역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옥시토신이 바른관계 성립과 유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 연구팀은 6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거울 게임을 하도록 권유했다. 거울을 뉴런을 자극해서 상대방 동작을 따라하면서 서로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 게임이다. 흥미로운 점은 거울 게임에 참가한 노인들이 하나같이 외로움을 잊을 정도로 즐거워했고 그러한 감정 변화는 그들의 타액에서 검출한 옥시토신 농도 변화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거울 게임의 효과는 게임에 참여하는 상대방을 얼마나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노인마다 다르게 나타났다고 한다. 옥시토신 농도가 상승한 것이 반비례하여 외로움은 감소했는데 상대를 더 가깝게 느낄수록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오늘날 외로움과 질병 간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는 가장 좋은 대안은 우리 몸속에 옥시토신을 늘리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원래 내향적이야만 옥시토신 수용체가 변이가 있나봐. 행복하게 걸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이런 있으니 말이다. 통증이 없는 옥시토신. 어르시 저질하고 싶습니다. 저질이 한다면은 저 혼자서 어르시 저질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른이잖아요. 근데 통증은 자녀가 크는데 꼭 필요한 감각이다. 통증. 쾌락과 불쾌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도파민의 신의 저자 NRMK는 우리 아이들은 역경으로부터 강하고 허탈해 아이들이 단순한 어려움도 두려워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짓으로 칭찬하고 은신을 감추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 탓에 아이들이 모든 일에 참을성 없이 걸림을 내세우며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을 모르는 새로운 캐릭터의 시대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진통제 각종 마약에 실제로 미국에는 진통제 원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총기사고보다도 더 많은 100만 명 이상이 마약성 진통제 원함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총기사고도 그렇게 하게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점점 괴로워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이렇게 신체 활동에서 연구에서 12,500명의 응답 중에서 927명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사실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통증 역치를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통증 역치? 통증 역치가 나볼수록 통증을 느끼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통증 역치가 5라면 4중 강도에 못하지만 3이라면 4 강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만성 통증이 될 수도 있다. 통증 역치가 높을수록 통증 수정 옆을 운동 중에 힘든 운동은 조정인데 조정을 혼자 할 때보다도 함께 할 때 훨씬 덜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동료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한 사람은 운동이 끝난 후에 통증을 2배나 잘 참았다. 옥시토신은 천년 진통제이다. 그러면 옥시토신을 올릴 만한 행동을 하면 통증도 완화될까? 앞서서 옥시토신이 출산 중에서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람을 여성으로 진행한 연구도 흥미로운 연구 중에서 하나는 2020년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연구진은 이들을 4집단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한 집단은 옥시토신만 흡입하고 다른 집단은 미약을 흡입하면서 동시에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대화법을 알려주고 이를 하루에 2번씩 하게 했다. 흥미롭게도 4집단에서 조사하니까 남자는 옥시토신, 여자는 긍정적인 대화,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었음이 밝혀졌다. 옥시토신이 적은 남자가 옥시토신을 흡입하여 통증을 낮출 수 있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놀랍지 않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때 통증이 낮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또 놓고 옥시토신을 흡입한 뒤에 바늘로 찌르거나 레이저를 쏴서 일부러 통증 유발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니 옥시토신은 참가자가 느끼는 통증을 많이 감소시켰다. 특별히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정확히 이유를 모를 때 흔히 의사는 환자에게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말이죠. 증후군이지 그냥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료진이 백기를 든 꼴이다. 이런 환자는 대부분 신경과로 보낸다. 몸에는 문제가 없으니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밟는 셈이다. 그 실세 어머니가 머리에 아프다고 하면 나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어깨 목을 주물러드린다. 그는 바로 좋다고 웃어진다. 모습을 보고 누나가 웃으면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서 깨병을 부렸더라고 농담한다. 그런데 어쩌면 어머니가 통증이 좋아진 것은 아들이 와서 함께 밥 먹고 손도 잡아드리고 목도 주물러드리며 옥시토신 분비를 올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옥시토신 가족에서 누구든지 서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산부에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옥시토신. 옥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나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은 나에게는 옥시토신을 만들고 내가 늘 상대방에게 천지를 베풀게 만듭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혹시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이 없나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료와 친구 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살만나는 사랑이 가능해야 하는 호르몬이 있다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의 황금률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또 우리의 관계를 협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타적인 마음을 북돋우는 옥시토신의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착 호르몬 옥시토신에 대해서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캐나다 어학 연수를 갔을 때이다. 교회에서 그저는 동생으로 지내다가 연애를 시작한 것은 다시 캐나다 알버타 대학으로 들어가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던 시절. 원래 교육보다도 한 학기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 인생은 여러 가지로 달라졌다. 아내와는 연애는
내 인생에서 엄청난 나의 효과를 가져왔다. 1994년의 10월부터 견우를 전제로 사귀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이듬해 3월에 한국에서 귀국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꼭 붙어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애착의 중요성, 애착 이론의 창시자 영국의 존 볼비는 어렸을 때 경험의 정신과 의사로 성경증에 있는 많은 청소년을 상담했고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2차 아편 전쟁에서 사망했던 청전병력들 소식을 듣게 되고 이럴 때에 부모를 잃은 충격을 통해서 아이에게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에 성인이 된 볼비는 런던에서 정신과 의사로 개업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일군의 폭격을 피해서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환경이 이후에 성격 장애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볼비의 애착이는 미국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아이들 그렇게 의미와 분리된 새끼 원숭이들은 소유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흥겁기저귀에 집착하는 것을 발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새끼 원숭이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흥겁 대리모이에게 붙어 있었고 젖을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철사 대리모이에 가서 젖을 빨았다. 흥겁 대리모이의 승리였다. 할로우는 실험을 좀 더 극단적으로 간데 괴물같이 생긴 로봇 원숭이를 넣고 새끼 원숭이가 안전을 위해서 철사 대리모에게 달려갔는지 아니면 흥겁 대리모에게 달려가는지를 살펴보니 결과는 흥겁 대리모의 압승이었다. 역시 새끼 원숭이는 뚝돌같이 흥겁 대리모의 품에 달려가 꼭 엉켰다. 실은 자신이 꼭 껴안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어서 할로우가 미처 예상치 못한 놀라운 상황이 벌쳐졌다. 흥겁 대리모를 껴안은 새끼 원숭이가 마치 든든한 뒷배로도 있는 듯이 로봇을 향해 소리를 졌다. 자기보다 힘센 친구에게 늘 기죽어 있던 아이도 엄마가 와서 손을 잡아주면 그 친구에게 대든 것처럼 말이다. 볼비와 할로우는 서로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일을 완성하는데 연구 결과를 인용했을 뿐 아니라 1958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 헬리아로 원숭이의 애착심. 애착은 옥시토신으로 두 사람의 애착의 이론과 스킨십에 대해서 이런 연구 결과 옥시토신의 수치가 높은 산모는 태아와 더 잘 교감하고 옥시토신의 애착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연구가 옥시토신의 긍정적인 정서와 감사하다는 모습, 칭찬과 감사를 연인끼리 해보라.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바뀔까. 옥시토신 농도가 높을수록 상호 교감과 상호 관심, 긍정적인 스킨십이 더 올라갔다. 나를 믿어주는 호르몬 옥시토신.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신뢰 라틴어로 피데스, 믿음이라는 영어 베이스에서 만들었다. 옥시토신 신뢰의 전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정한 긴장의 끈이 필요한데 피델리티,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지극히 사랑을 하지 않는 관계가 오셀레오 불신 때문이었다. 바구의 시작은 자신의 부간 야고가 던진 아주 작은 불신의 씨앗이었다. 오셀레는 아내 데스 데모나의 정죄를 의심한다. 급기야 그렇게 팽팽하던 줄은 하나둘 툭툭 떨어졌다.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다른 동료를 대하는 방식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옥시토신은 황금률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3대 강이 나는 옥시토를 만들고 옥시토신은 내가 도로 그에게 진지를 베풀게 한다. 폴 제키어스는 2004년에 옥시토신이 다른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 사실을 증명을 했다. 신뢰하게 만든다. 신뢰.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돈을 소지할 것이라는 증가했다. 신뢰를 키우는 옥시토신. 신뢰는 또 다른 신뢰를 부른다. 토신에서 신뢰를 통해서
신뢰를 또 다시 만들어낸다 라고 했네요.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인지 경제학이 인기를 누리면서 뉴로마케팅이라는 분야가 개척될 정도다. 뉴로마케팅은 고객 동기와 선호도, 구매 경험에 대해서 인간의 생리학적이고 신경학적인 신호를 마케팅으로 측정하는 분야이다. 옥시토신을 합친 라이프 스타일. 이타적인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은 이런 헨리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이타적인가. 성경 모세는 멸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타심에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바로 제수 딜레마는 TV에서도 소개되었는데, 두 명의 동료 제수가 잡혔지만 경찰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서 두 사람의 자백에 근거해서 기소했는데, 경찰은 둘을 각기 톡방에 넣고 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2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데, 한 동료가 침하고 개인이 나만 자백하면 죄를 내가 전부 뒤집어 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여방에 감염돼서 치료받고 있는 동료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많이 본 것 같은 코드가 아닌가? 맞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TV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에 등장하는 게임이기도 한데,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소위 게임 이론이 나왔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시가 게임 이론을 제시했다. 내시 균형이라고도 한다. 암스테르담 학교 심리학자 디드로는 2010년 게임 이론에 근거한 세계의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했는데, 첫 번째 실험은 과연 옥시토신이 자신의 그런 내 사람들을 향해서 이타심을 발휘하는가? 이타주의. 옥시토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적 표현에만 이타주의는 높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신념과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어쩌면 테러리스트일 것이다. 내 조국을 위해서 다른 국민을 죽이는 시기다. 다행스럽게도 옥시토신이 이런 편협한 이타주의가 아닌 순수한 이타성만 높였다. 옥시토신으로 이타적인 행복감을 높여라. 옥시토신으로 했네요. 해피 머니.